네, 자, 오늘 또 간밤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게 바뀌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장 개장 전부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사님과 함께 볼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된 이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찌됐든 사실 미국 시장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증시는 완화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증거들이 아직도 나오고는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신경을 사실 별로 안 쓰고 영향도가 굉장히 좀 미미하고요. 좋은 쪽이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시장이 좀 긍정적인 시장이죠. 좀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인데요. 이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업 지수, ISM 서비스업 지수가 좋았습니다. 중국의 7월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가 지난달에 54.5에서 이번에 55.5, 그리고 독일과 유럽 각국의 7월 서비스업 지수도 전월보다 개선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미국이 사실 ISM 서비스업 지수가 좀 부진할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했었는데, 이 지난달 발표가 55.5였는데 이번에 56.7, 도리어 사실은 지난달보다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상회한 56.7까지 나오면서 이런 서비스업 지표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죠. 상당히 견고한 모습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됐습니다. 고용 지수도 47.4에서 49.1로 올라갔고, 신규 주문도 55.6에서 59.9로 올라가고, 이 여러 가지 좋은 이 지표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이 지난달 이맘때 생각해 보면 사실 지표 나올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었거든요. 어떤 지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지수가 좀 좋지 않게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 ISM 서비스 지수조차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국제 유가가 어제 3.5% 내외로 좀 3대 유가 모두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 부분도 시장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생산량 늘릴 것으로 촉구를 했지만 생산 능력 제약을 이유로 이 10만 배럴 증산을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좀 미미하게 발표를 하면서 WTI가 장중에 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유 재고가 상당히 좀 많다. 이 원유 재고가 예상 70만 배럴 감소와 달리 450만 배럴 증가. 그러니까 원유가 사실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런 부분들은 이 원유 재고, 가솔린 재고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을 안 좋은 부분은 반영이 시장에 안 됐죠. 대신 이 원유가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재고가 당연히 많았기 때문에 국제 유가 하락했으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부분들도 충분히 이 좋은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다.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반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여기에 시티그룹이 다시 한번 좀 더 힘을 불어넣어주는, 증시에 좀 더 힘을 불어넣어주는 이 발언을 했는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서 금리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되었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대형 기술주들 특히 과매도권에 들어선 이런 종목들이 많다. 이런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담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의 코멘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우호적인 발언까지 실리면서 여러 가지 기술주들도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아마존, 메타 플랫폼, 디즈니 이 종목들이 4% 이상씩 다 상승을 했죠. 이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 시장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사님께서도 큰 그림에서 시장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을 그동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간밤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수치로 좀 잘 나온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 긍정적이고요. 국내 시장도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도 어제 사실 상승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좋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하락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아니면 보합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우려감을 뚫고 1% 상승을 했죠. 이 상승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미중 갈등 우려감이 장중에 좀 완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좋은 점을 계속적으로 좀 많이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소폭 상승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환율에 대한 변동성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환율에 대한 변동성 줄어들었고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기관의 차익 매물 다 받아내면서 5거래일 동안 뭐 가장 조금 산 게 8월 1일입니다. 1342억 순매수고요. 그 외에는 3천억에서 한 4천억 원. 어제 같은 경우는 4,754억 거의 5천억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줬는데요. 이 환율이 변동성이 줄어들었고 저가 매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이성을 좀 찾았다는 부분들 이런 모습들이 이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적으로 좀 당기는 요인이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국내 수급 주체들 그러니까 개인과 국내 기관들이 차익 매물을 쏟아내는데 그걸 외국인이 받아가면서 시장에 올라가고 있죠. 국내 투자자들은 좀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을 그런 부분들이 좀 막는 부분들도 있고 외국인이 사실 계속적으로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 밑에서 외국인들은 사고 국내 기관과 개인들은 좀 팔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 뭐 기술주 반등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기술주들 우리나라는 기술주의 비중이 워낙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 중심으로 반등세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 매수도 지금 뭐 대외적인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과매도 구간이다 그러면 미국 기술주보다 우리나라 기술주가 훨씬 더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상황일 것으로는 분명하나 오늘 좀 주의해야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만큼 국내 시장이 오늘 뭐 나스닥 2.5% 올랐다 코스닥이 2% 이상 급등하느냐 이럴 가능성 좀 낮아 보이거든요. 어제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국내 증시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더 많이 강할 것이다. 장 초반에 상승폭이 좀 미미하네 하고서 확 들어올리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시장의 상황 조금 보시면서 분명히 긍정적이긴 하나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부담에도 긍정적인 수급에 대한 얘기를 좀 전망해 주셨고요. 국내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어제 좀 선반영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침착하게 고려해서 대응해 보시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로 볼 수 있는 종목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 대표적인 플랫폼 종목이죠.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이사님, 네이버를 왜 연결시키는 건가요? 네, 사실은 이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하락하면서 이 연초부터 하락을 하면서 가장 많이 피해본 대형주 중에 뭐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플랫폼 밸류에이션이 좀 높죠. 플랫폼 기업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면서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낙폭과대 기술주에 대한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얘기했던 대로 낙폭과대 대형 기술주들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 있고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갖고 포트폴리오에 담자라는 부분들이 네이버에도 충분히 통하는 그런 얘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의 2분기 실적 조금은 부진할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이 실적 부진보다도 주가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뭐 연초 한 40만 원 정도였던 가격이 이 6월 달에는 20만 원대 초반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는 수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도 한 4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시장이 정상화된다. 실적이 이렇게 반토막 난 건 아니었거든요. 시장의 정상화에 따른 이 플랫폼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높고 이런 기술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은 감소했고 이성을 찾아서 보면 분명히 지금은 가격적인 매력 충분히 좀 있다라는 포인트로 네이버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낙폭 과대 기술주 네이버입니다. 당장 부진한 실적보다 미래를 보자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이버와 관련된 매력 포인트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사실은 네이버, 카카오 모두 실적이 나오죠. 예, 곧 나오는데 2분기 실적은 좀 하회할 것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 하회에 포인트를 맞추시기보다는 워낙 많이 떨어졌고 떨어진 가격은 실적보다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 실적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하반기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 마케팅 비용 효율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등의 통제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가 사실은 많이 걱정했던 부분은 이 커머스입니다. 이 커머스 부분에 있어서의 이 거래액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거래액이 상승한다라면 그리고 하반기에 마케팅 비용 여러 가지 비용 등이 효율화된다라면 하반기 실적은 충분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수익성이 올라가고 지금 2분기 실적 부진했는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좋아진다. 그런데 가격은 워낙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들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뭐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워낙 많이 하락을 해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지금 본다라면은 뭐 한 3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향후 실적의 키워드가 커머스 쪽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낙폭과대 기술주 네이버 어제 3.8% 올랐는데 우선 실적보다는 앞으로 좀 내다보자는 관점입니다. 오늘도 많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